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CPI 결과가 나왔는데요. 향후 전망과 함께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10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9월 상승률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3.3%를 밑돌았고요.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죠. 전월 대비 10월 CPI 상승률은 그대로 거의 제로였습니다. 9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 시장 전망치는 0.1%였는데 모두 하회했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4%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2년 만에 최저치고요. 전월 대비로도 더 낮은 0.2%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CPI 상승률은 6월, 7월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좀 진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FOMC 때 연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전날 85%에서 이날 99% 이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CPI가 시장 예상보다 낮아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4.5% 아래로 급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죠. CPI는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패드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대고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은행들의 예상도 좀 엇갈립니다. 모건 스탠리와 UBS는 내년 상반기부터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금리 하락폭도 300bp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S는 2025년 초에 최대 5.5%인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2.375%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좀 보수적이죠. BOA가 가장 보수적이고 골드만삭스가 그 다음 정도 보수적인데 2025년 말에 4%, 4.25%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드의 예상과 거의 비슷한 거죠. 예상이 이렇게 극악인 이유는 인플레 완화 속도와 경기 침체 정도를 예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플레 완화와 침체가 좀 빨리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 UBS와 모건 스탠리의 예상이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골드만삭스와 패드의 예상이 적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연 미중 갈등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아침 9시 때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대화 채널 복구 여부입니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1차 목표로 정한 거죠. 중국은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항의의 표시로 군사소통 채널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올 2월 정찰 풍선 사건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면서 해빙 무드로 바뀌고 있는데요. 군사 대화는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 대화를 재개하고 군사 대화 채널을 복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도 리상푸 전 국방장관을 경질하면서 제재 대상이었죠, 미국의. 이 군사 대화 재개의 걸림돌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협력입니다. 중국이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이죠.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기업인들과 별도 만찬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자 유치나 사업 제휴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그게 될지 관심사이고요. 나아가서 미국이 일부라도 대중 제재를 좀 완화해 주거나 그런 대화를 해나가자 정도의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정도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양측의 얘기가 잘 된다면 뭐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를 멈춘다거나 공동 협조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겨도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더욱더 속도를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인 건 대만 문제죠.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남중국해, 뭐 대만 근해에서 전쟁, 분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겠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년 재선을 바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치명타겠죠.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선언적 형태라도 뭐 어떤 합의 내지는 협력 이런 부분을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단속 관련 합의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에이펙 회의에서 회원국 간, 예를 들어 IPF 같은 관련된 합의된 메시지 부분이 나올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설이었습니다.